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코로나19 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63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3,030명이고요. 사망자도 1명 늘어서 28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6명은 지역 발생이고 27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 모두 꾸준히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광주에서 8명, 또 대전에서도 3명이 나왔고요. 또 대구와 충북, 경북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달 둘째 주까지는 수도권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마지막 주에는 비수도권의 비율이 30%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와 대구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광주 광륵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57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회와 오피스텔 등을 거쳐서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이달 들어서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이 학생이 다니는 연기학원 등을 거쳐서 지금까지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집단 감염 차단이 관건인데요.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은 관련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까지 늘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까? 네, 방역 당국이 최근 집단 감염 사례 중에 상당히 피해 규모가 컸던 서울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발 감염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난달 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감염 경로도 복잡합니다. 확진자들이 다니는 직장과 교회, 또 이 확진자들이 거쳐간 주점과 음식점까지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감염도 서울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이 강원도와 충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방문 판매업체를 직접 방문했던 사람이 42명인데 반해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사람은 168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계속 10%를 웃돌다가 최근에는 12%로 올라갔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모임은 가급적 취소해 주시고 특히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밀폐, 밀접, 밀집, 산밀 장소 꼭 피하시고요. 또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에서는 지난 밤 사이에 6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네, 밤 사이에 추가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광주에서 밤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더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광주의 노인요양시설인 아가페 실버센터의 입소자인 90대 여성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40대에서 60대 여성으로 광주 북구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에서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5명이 나온 일곡중앙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 고창에 거주하는 60대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교회는 임시 폐쇄된 상태이며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가격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금양 오피스텔과 요양시설과 확진자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광주 사랑교회에 이어 일곡중앙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종교시설발 감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6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지난달 27일 이후로 광주 지역 확진자는 모두 6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지역 감염의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고 확산세가 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의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어제 주말을 앞두고 각각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시민들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대전에서는 모두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3명은 그제와 어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나왔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60대 여성의 남편과 자녀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충남 공주에서도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은 기자. 네, 발생 병원 내에서 격리 조치는 됐겠습니다만 그 병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한 대전의 한 의원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의원에서만 오늘까지 6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이들은 60대 여성 환자와 30대 여성 실습생, 30대 여성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의원 직원과 최근 입퇴원 환자 가운데 5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요. 현재 음성 판정을 받은 9명을 제외한 4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의원에서 맨 처음 확진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과 대전 느리울 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인 아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지난달 28일 대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전체 225명에 대한 검체 채취에 나섰습니다. 이들 모두 검체 채취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고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다니는 LG U+ 대전 오류동 사옥에서도 13명에 대해 검체를 추가로 채취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아들인 사회복무요원이 다닌 것으로 확인된 헬스클럽에서도 이용자 37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 확진됐지만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대전 만년동에 사는 60대 여성의 남편과 30대 자녀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남 공주에서도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수원에 사는 확진자의 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7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3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진단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선 관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용산구에선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나왔고 종로구는 일본에 다녀온 뒤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서울에서 총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80대 여성으로 지난달 19일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는 기숙사 등 생활 영역 5곳에 방역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기념식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진행해 대면 접촉을 줄이고 특히 기숙사는 1인 1실 배정이 원칙이고 전시장은 밀집되지 않도록 작품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음식물 섭취를 하지 말고 통화할 때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편을 줄이는 등 곧바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목욕탕, 찜질방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노래방에선 사용 전 룸을 소독하게 하고 공연장에선 악수, 포옹 등 신체 접촉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이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전체의 12%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는 약물의 중간 임상시험 결과가 2주 이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러이어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39개국에서 환자 약 5,500명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연구하는 실험에 참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은 언제 준비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백신 후보 물질이 올해 말쯤에 나올 수 있을진 몰라도 문제는 대량 생산 가능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가 어젯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대의 3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의 당초 제출안보다는 2천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 대학교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민주당의 추경 강행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기권을 표시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달 4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전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도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습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1천억 원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최종 1천억 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심사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벼락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추경안 최초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17일 정도였습니다. 해당 기간 상임위에서 심층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연 횟수도 각각 평균 1.1회, 예비 심사하는 상임위당 한 번씩은 연 셈인데 이번엔 아예 없었습니다. 여당만의 추경 심사가 진행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들을 보면 이게 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문제가 되지만 야당도 거기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방관의 책임이 있다고 좀 생각.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어제 소집됐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한지 또 지휘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윤 총장은 지휘권 수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무겁고 엄중했다. 대검찰청이 전한 회의 분위기입니다. 어제 전국의 검사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하루 내내 열린 3차례 회의에선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검이 요청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선 주로 추 장관 수사지휘의 적법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지휘에 대해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지휘 전면 거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라리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총장 사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이르면 주말 중에 총장에게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회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있습니다. 장관 지휘권 발동을 받아든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반드시 집값을 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늘려줄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규제는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집을 산 적이 없는 서민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을 더 높이고 민간 분양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라는 지시도 있었던 만큼 관련 대책도 예상됩니다. 현재 결혼 5년 이내 부부에 대해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있는데 올해 끝나는 이 제도를 연장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기준을 적용해도 세금 혜택이 최대 200만 원 정도여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데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걸 건드리면 지방세수가 줄어요. 반면 대출 규제는 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의 기준을 잘못 건드릴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금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축은 공급 확대입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을 통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한 만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를 포함해 추가 대책도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실제 집이 지어질 때까지 길게는 10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주택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KBS 뉴스 임종문입니다. 네, 어제 외교 안보 라인을 개편하는 인사가 있었는데요. 새로 짜인 외교안보 참모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가동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대정자가 임명 직후 밝힌 첫 소감입니다. 목표 실현의 첫 단추는 북미 대화의 재개입니다. Abide by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turn to sustained and substantive negotiations.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앞에 있습니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전 북미 양국 정상 간 만남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모습을 드러냈지만 남한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다시 불러내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북한도 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가장 편리한 판문점에서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것도 북한 설득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도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남북관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화를 복원해야 할 것 같고 지난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약속했던 것을 다시 신뢰를 갖고 실천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때마침 다음 주 초 북미 협의회 미국 측 창구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설득에 나서기 전 한미 간 의견 조율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민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 내륙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강원 남부와 경상도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한낮에 중부지방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이 28도, 춘천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지만 동해가 22도, 광주와 대구는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부터 다시 북상해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제주에 이어서 남해안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 내리는 날이 많으니까요. 미리 장마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를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